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공급 계약 소식들이 좀 나타났고 오늘 4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S 일렉트릭부터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그 연말이라서 그런지 이제 이 공급 계약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릭은 되게 이제 대기업이고 이번에 3,330억 정도 되는 이제 규모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14% 정도 되는 금액의 수주를 이제 따냈는데 이제 신안 지역에 있는 그 태양광 발전 사업 일괄 공사하는 걸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이제 보통 이제 기계업종,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력기기를 만드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도 관련 뭐 제품들을 수출했던 그런 이제 또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일단 영업이익도 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고 특히 3분기까지 조금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이제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일단은 좀 실적은 괜찮을 거라는 이제 증권사 전망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 전력기기 쪽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제 요즘에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전력기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 수혜도 좀 많이 예상이 되고 또 거기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지금 모든 것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할 때 또 필요한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S 메카피온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관련된 또 부품들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속한 이제 산업 자체는 기계업종인데 전방 산업이 다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을 때 한번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도 요즘에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APTC인데요.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발 공급 계약 소식들이 연이어 좀 나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APTC는 제가 보니까 호재와 악재가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호재는 계속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이 계속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15.33% 굉장히 큰 규모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식 식각 장비라고 이제 그 웨이퍼에 회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세하게 깎아주는 장비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비라서 국산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국산화해서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잡힙니다. 근데 요새 증권가에서 나오는 화두가 내년엔 하이닉스가 투자 많이 할 것 같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공급사 위주로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 기조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펀더멘탈은 좋은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그때 보니까 이 전자공시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 급등해서 그런 거예요. 약간 장내 매도가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 뭐 임원들이 팔 수도 있지만 주가 올라온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재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크게 문제 없고 수주가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저는 보유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내려올 때 지금 좀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좀 하락세를 보일 때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수급적인 악재성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하나기술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하나기술은 이제 2차 전지 그 공정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그 코인테크 한번 말씀드린 적이 네. 있잖아요. 그 회사랑 이제 경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 설비 뭐 일괄 장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공정 과정에서의 장비들을 모두 다 이제 그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액은 123억, 그다음 매출액 대비해서 한 14%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2차 전지 쪽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도 근데 이 회사가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UTG라 그래가지고 이제 울트라 스인 글라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 스마트폰,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제 유리죠.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장비로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마 스마트폰 쪽에서도 잡힐 것 같고 또 내년에 그 폐배터리 사업도 좀 진출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요새 폐배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IT 기업들 보시면 이게 특징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골고루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어서, 근데 이 확장이 그냥 뜬금없는 확장이 아니라 다 자기네가 잘하는 사업에서 좀 확장을 해나가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기술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HB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참 온탕 냉탕도 많이 오가셨을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계속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랑 OLED거든요. 둘 다 내년에 지금 업황이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관심은 필요하고 67억 원 정도 되는 규모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꽤 큽니다. 32%고 되게 특이한 게 이번에 중국 업체 BOE의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BOE 쪽에 들어가는 OLED 장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TFT라고 하는데 이 OLED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이 막이라 그러죠. 예, 거기에 관련된 이제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좀 공급에 좀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본업은 사실은 이제 OLED 쪽에 이제 집중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죠. QD O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하는 데 또 성공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잉크젯 장비를 좀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OLED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HB 솔루션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방막 측정하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방막을 측정해주는 그 장비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LET랑 K믹이 합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두 개 이제 사업부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하나기술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뭐 APTC도 그렇고 지금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처럼 HB 솔루션도 확장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IT 기업이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모두 내년까지의 어떤 확장성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사님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골라오신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IT잖아요. 사실 지금 네. 보면 뭐 반도체, OLED, 스마트폰 3대 축이에요.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섹터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 선정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기업이 뭐 못났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앞으로 좋아질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한 2개 종목 가져봤고, 첫 번째가 SFA거든요. 이 기업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이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네. 원래 좀 굉장히 무거운 기업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주가가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 회사 핵심은 OLED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된 OLED 장비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OLED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OLED를 23년부터 좀 양산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8세대 OLED는 이런 노트북 같은 데 있죠. 뭐 네. 애플의 아이패드라든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약간 중대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설비 투자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장비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이제 검사 장비라고 하는데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외관을 검사한다거나 뭐 비파괴 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 배터리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주력 수주처가 어디냐면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제 지금은 SK 온이겠죠. 그래서 SK 온이 지금 북미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전자공시 계속 지금 보여드리지만 겹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매일 지금 수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특히 LG도 있을 거고 SK도 있을 텐데 꾸준하게 이쪽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SFA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PER이 지금 아직도 뭐 8배, 9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기간 좀 소외받았으니까 지금 한번 1월까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FA는 저도 방송에서 참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모멘텀 받아가면서 내년 초반까지 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두 개 종목 갖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네. 이 회사도 주가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요새 이제 장비 회사들이 좀 또 반도체는 잘 가다 보니까 소재는 좀 못 갔지만 어쨌든 이제 특수가스 뭐 이렇게 질산이라든가 암모니아, 사실 이제 이 워닝 머티리얼즈 하면은 예전에 그 수소 얘기하면서 암모니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사업도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력은 어쨌든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순도 특수가스를 제조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굉장히 좀 쇼티지 상황이에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수가스 지금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 한번 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매출 성장률이 한 15%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수급적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국내 대표 소재 특수가스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SK랑 합병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SK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직접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수가스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제로 워닝 머티리얼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소재 업체인데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한 또 저평가 상황인 것 같아요. 반도체 어쨌든 공정 특수가스 지금 상황도 워낙 좋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됐으니까요. 한번 워닝 머티리얼도 한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FA와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참 주가 자체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길 바라면서 두 가지 종목 마무리 짓고요. AS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대덕전자인데요. 초고가 기준으로 2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치에서 또 대덕전자 AS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패키지 기판이 그러니까 지금 증설을 막 하잖아요. 네. 그 증설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수율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급 가행이 펼쳐질 시기가 내후년이죠. 2023년도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량들이 좀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약간 이제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이슈에서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은 여전히 아직도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뭐 목표가는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3만 원까지는 한번 보고는 있는데 끌고는 가시되 타이밍상 내년 하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주가 측면에서요. 상반기에 좀 고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로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봄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감 싣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공시를 했더라고요. 2,978포인트가 코스피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빠져서 출발했을 때 급나가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게 보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락이라고 오늘 이제 배당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기 네. 때문에 그 배당을 주는 만큼은 권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항상 매년 있는 일이니까. 근데 항상 연말마다 반복되는 게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이 개인 투자분들은 주식을 항상 던지는데 어제 보니까 진짜 역대급으로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3조 원이 물량이 이제 나와버렸고, 그리고 이 금융 투자는요 항상 그래요.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그 배당락 전날까지는요 항상 대량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가지고 배당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개인은 사고 기관은 대량 매도할 거예요. 아마 이게 바뀌는 수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샀던 고배당주들은 오늘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개인들이 팔았던 기업들은 오늘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네. 많이 팔았던, 왜냐면 담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별로 좀 차별화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연말 연초는 미국 증시형은 그렇게 크게 안 받으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기업들 모멘텀으로 가니까 기업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뭐 이 IT가 지금 시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한두 달 전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IT 얘기해도요 관심도 없었고 거래도 안 나왔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2달 만에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업종들이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선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뭐 은행 업종이라든가 또 여전히 자동차도 아직도 되게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그런 쪽보다도 좀 잊혀졌던 쪽. 어제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오진 않았는데 어제 좀 주가 급등해서 어제 이 보고서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세아 재질하고 네. 요새 골판지에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못 가는 것 같긴 한데 내용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인데 소외받는 기업 중에서 주가도 싼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잘 고민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배당락 이슈나 또 수급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멘텀에 있는데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면서 투자 전략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사님과도 올해 방송은 오늘이 네, 마지막입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두 번의 또 승진 축하도 저희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내년에 좀 묻어가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